안녕하세요. 크립토 매거진 아나운서 김민겸입니다. 주말 사이 우리 시청자분들 안녕하셨습니까? 아마 시장 보신 분들은 전혀 안녕하지 못하셨을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의 8만 달러 선이 처참하게 찢겨졌고 금과 은 그리고 1월 내내 이 불을 뿜었던 코스피 지수까지 월요일 5,000p 붕괴라는 전무후무한 사태를 맞이했습니다. 대체 누가 이렇게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을까요? 찬물이 아니라 거진 폭포 수준으로 굉장히 투자 심리를 꽁꽁 냉각시켰는데 범인은 딱 한 명으로 좁혀집니다. 바로 트럼프가 낙점한 차기 연준 의장 케빈 워시. 월가에서는 이 인물을 맥가이버 칼이라고 부른다죠. 못하는 게 없는 만능 해결사라는 뜻인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면 우리 투자자들에게는 이 맥가이버 칼이 내 계좌를 정교하게 도려내는 사신처럼 느껴집니다. 대체 이 남자가 누구길래 전 세계가 이토록 벌벌 떠는 걸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한 이야기 하나하나 파헤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인물이 어떻게 지명됐는지 그 드라마틱한 과정을 좀 보셔야 합니다. 사실상 역대급 4파전이었죠. 처음엔 트럼프의 경제책사 케빈 해시시 유력했습니다. 그러다 1월 중순 이 블랙록의 CIO 릭 리더가 백악관 면접을 보러 가자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코인 투자자들은 블랙록 출신 의장이라니 이제 비트코인 위로 계속 가나 라면서 축배를 들었는데 하지만 1월 30일 새벽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 다큐멘터리 시사회장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힌트를 던졌거든요. 금요일 오전에 발표할 건데 지난번에도 의장이 될 뻔했던 아주 훌륭한 인물이다. 이 말 한마디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릭 리더는 2017년 당시 후보군에도 없었지만 워시는 제롬 파월과 이 마지막까지 다퉜던 최종 2인이었기 때문이죠. 결정적으로 워시가 백악관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자 홀리마켓 승률은 94까지 폭등했고 릭 리더의 승률은 추락했습니다. 트럼프가 그때 파월 말고 워시를 뽑았어야 했다라고 후회했던 바로 그 인물이 다시 연준으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워시 쇼크가 정말 우리 모두에게 갑작스러운 재앙이었을까요? 적어도 저희 크립토 매거진 소통망 식구들에게는 아닙니다. 모두가 케빈 애쉬, 릭 리더를 외쳤을 때 크립토 매거진의 크립토 헌터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1월 2일부터 트럼프가 미 연준 의장으로 케빈 워시를 밀어주는 중이다. 결국 차기 연준 의장은 케빈 워시가 될 거다라고 이미 한 달 전부터 주구장창 못을 박았습니다. 데이터와 인맥을 분석하면서 남들이 다 케빈 애쉬시다, 릭 리더다 이렇게 헛다리를 짚을 때 정확하게 워시의 등판을 예견하신 거죠. 헌터님의 이런 관점을 공유받으셨던 분들은 아마 이런 하락에 대해서 이미 다 예상을 하면서 대응에 대해서 준비를 끝내셨을 텐데요. 이게 바로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헌터님 리치클럽 오셔서 이러한 날카로운 통찰력 직접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시 워시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면 이 인물 스펙부터 끝내줍니다. 한마디로 금수저 끝판왕이죠. 30대 초반에 모건 스탠리 부사장을 찍었고 35이라는 최연소 나이에 연준 이사가 된 수재 중에 아주 수재입니다. 더 놀라운 건 그의 배경, 에스티로더 아시죠? 그 갈색병, 이 스킨케어 에센스로 유명한 그 화장품 가문의 손녀 사위입니다. 그의 장인 로널드 로더는 트럼프 대통령과 50년 넘게 알고 지낸 깐부인데요. 심지어 트럼프에게 그린란드를 매입해야 한다는 아이디어를 준 마크 실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워시는 월가와 워싱턴 그리고 유대계 이 자본의 인맥이 하나로 모인 트럼프의 비밀 병기입니다. 월가의 전설 드러컨 밀러가 그는 맥가이버 칼이다.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해낼 사람이다 라고 강력하게 추천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데요. 그런데 이 똑똑하고 배경 좋은 인물이 지명됐는데 왜 시장은 대폭락을 했을까요? 이유는 그의 과거 행보 때문입니다. 워시는 2011년 연준 이사 시절에 연준이 돈을 너무 많이 푼다. 이 양적 완화에 반대하면서 임기도 다 못 채우고 때려치우고 나왔던 전적이 있습니다. 아주 콧대 높은 매파였죠. 지금 시장이 가장 공포스러워하는 단어 딱 두 글자, 바로 QT, 양적 긴축입니다. 아니 금리를 내린다는데 왜 코인이 떨어지나요? 라고 물으실 수도 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금리가 돈의 가격이라면 QT, 이 양적 긴축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 그 자체를 줄이는 겁니다. 워시의 논리는 금리를 낮춰줄게. 대신 연준이 들고 있는 6조 달러가 넘는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팔아서 시중의 달러를 다 빨아들이겠다. 바로 이건데요. 이게 코인 시장에 왜 치명적이냐? 세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유동성 회수. 비트코인은 시중에 달러가 넘쳐날 때 가치가 오르는 자산
자산입니다. 그런데 연준이 달러를 회수해가면 코인을 살 총알 자체가 사라진 거죠. 둘째, 위험자산 기피. 시장에 돈이 많으면 투자자들은 가장 먼저 코인과 같은 고위험 자산부터 팔아서 이 현금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적극적으로 코인을 사겠다는 유동성이 고점 대비해서 30%나 줄어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셋째, 장기금리 상승. 연준이 채권을 대량으로 팔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고 시중금리는 오히려 오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 효과를 상쇄해버리는 거죠. 결국 시장은 트럼프가 금리는 내려주겠지만 워시가 뒤에서 돈줄을 꽉 쥐어버리면 결국 불장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에 휩싸인 겁니다. 그래서 일단 튀고 보자는 심리가 지금 이 글로벌 자산 시장, 금, 은, 코인까지 붕괴하게 만든 바로 핵심 원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여러분, 너무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농담을 했죠. 워시가 내 말대로 금리 안 내리면 소송할 거야. 워시는 똑똑하고 트럼프를 잘 다루는 정치 고수입니다. 트럼프가 말 안 들으면 소송까지 하겠다라고 압박하는데 자기 고집만 부리다가 잘릴까요?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를 적절하게 해주면서 시장 눈치를 살필 유연한 인물이죠. 무엇보다 워시는 작년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그는 코인 파괴자가 아닙니다. 지금의 폭락은 새로운 실세가 등장하면서 겪는 일시적인 신고식일 뿐인데요. 기술적으로 봐도 좀 희망은 있습니다. 이번 폭락으로 84,000달러 선에서 이 CME 갭, 가격 빈틈이 생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이 빈틈, 갭을 자석처럼 다시 채우려는 습성이 있는데요. 결국 가격은 그 구멍을 메우러 다시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자, 결국 지금의 혼란은 케빈 워시라는 이 거물급 인사가 등판하면서 판이 다시 짜여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진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이렇게 무섭게 흔들릴 때일수록 우리 투자자분들이 붙잡아야 할 건 감정적인 공포가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와 흔들리지 않는 관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크립토헌터님의 리치클럽에서는 이미 워시 체계 이후에 우리 포트폴리오 재편 전략을 좀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있는데요. 84,000달러의 이 CME 갭을 메우러 가는 그 짜릿한 반등의 순간을 누구보다 빠르게 준비하고 싶다라는 글로벌 자산 시장 속에서 내 자금을 계속해서 올릴 수 있을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소통방 오셔서 여러 가지 관점들 챙겨보시고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날카롭고 깊이 있는 시황 분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